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숲속에서 불어오는 은은한 풀 내음처럼 청량하고 평온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향기를 빚으며 30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한 어머니 하지만 세상은 그 정직한 발효를 냄새나는 오물이라 비웃으며 소중한 인생의 단지들을 시멘트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만 믿고 진짜 인류의 유산을 짓밟았던 오만한 자에게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도 통쾌한 인연의 심판. 지금부터 진정한 명품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산바람이 참 맑습니다. 이른 아침 코끝을 스치는 싸늘하고도 달큰한 흙내음을 맡고 있으면 제 마음은 어느새 수십 년 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곤 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깊은 산자락 낡은 한옥에서 평생 사냐초를 말리고 흙단지에 향재를 발효시키며 천연의 향을 빚어온 노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저 향 할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참 많은 것을 쥐고 싶었습니다. 예쁜 옷도 입고 싶었고 남들처럼 번듯한 집에서 자식들 호강시키며 살아보고도 싶었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를 않더이다. 굽이치는 세월 속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은 슬픔을 어찌할 바 몰라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바람과 햇살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들의 향기였습니다. 풀잎을 뜯어 채반에 널고 햇볕에 수분을 말려내는 과정은요, 우리네 인생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푸르고 빳빳했던 젊음의 수분을 천천히 비워내야만 비로소 썩지 않고 오래도록 깊은 향을 품을 수 있거든요. 아등바등 움켜쥐었던 욕심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삶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을 이 가을볕에 바짝 말려 비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텅 비워진 마음에 자연의 숨결을 채워 넣으며 저는 수십 년 동안 화려한 화장품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향기를 빚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시던 어머니의 등에서 나던 묵직한 솔가지 타는 냄새, 비오는 날 고향집 토방에서 올라오던 비릿하고도 포근한 흙내음. 저는 그 그리운 옛 시절의 향수들을 이 낡은 항아리 속에 하나둘 담아두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향을 맡으면 어느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곁에 와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이 고독한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해준 저만의 위로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제 살 길을 찾아 도회지로 떠나고 나니 이 커다란 한옥에는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그 적막함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방바닥을 닦다가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외로움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가끔 걸려오던 자식들의 전화마저 뜸해질 때면 늙는다는 것은 결국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중년의 고독과 노년의 쓸쓸함을 이겨내게 해준 것은 바로 이 흙단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제 오랜 친구라고 부릅니다. 말 못하는 단지들이지만 제 손길을 기억하고 제 체온을 품어주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차니 조금 더 웅크리고 있으렴. 오늘은 볕이 참 좋구나. 너희들도 기지개를 한번 켜보려무나. 단지들을 닦으며 혼잣말을 건네다 보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저 안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단지들은 제가 30년 동안이나 품어온 것들입니다. 귀한 침향과 백단을 섞어 인고의 시간 동안 발효시켜 온 천연 향유들이지요. 이 향유는 단순히 냄새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다독이고 육신의 병을 넘어 마음의 병까지 고쳐내는 치유의 향이지요. 향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추위와 찌는 듯한 더위를 수십 번 견뎌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네 부모들이 자식 하나 입에 풀칠시키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모진 세월을 버텨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도 부부간의 정을 쌓는 일도 결국은 이 발효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도 꾹 참고 기다려주면 결국엔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정으로 남게 되니까요. 그렇게 비워내고 삭혀내는 비우는 삶의 철학을 저는 이 조용한 발효실에서 형제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황혼기는 이 향기로운 친구들 덕분에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퍽 평화롭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평화롭던 제 일상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산 아래쪽 들판에 거대한 공사장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세계적인 향수 체험관을 짓겠다며 들어온 루나 퍼퓸이라는 커다란 회사였지요. 번쩍이는 유리와 차가운 쇳덩이로 거대한 건물을 짓는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포크레인 소리가 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날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제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젊은 사내, 루나 퍼퓸의 정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양 하얀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우, 이런 쾌쾌한 냄새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다 망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의 미간은 몹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골 노인의 투박한 인사에 그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제 마당의 단지들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제 전 세계 VVIP들이 오는 최고급 향수 단지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럭셔리 랜드마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쉰내 나는 낡은 한약 단지들이 버젓이 옆에 있으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뭐가 됩니까? 당장 치우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양반. 이것들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향재라오. 산과 바람이 빚어낸. 하지만 제 말은 그의 날카로운 조소에 금세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천연이요? 할머니, 곰팡이 피고 썩어가는 게 천연입니까? 이건 그냥 위생불량이에요. 당장 치우지 않으면 이 곰팡이 냄새나는 단지들 제가 당장 바닥에 다 쏟아버릴 겁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구상거리는 이런 건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그냥 오물일 뿐이라고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가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제 향재의 냄새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릿느릿한 걸음. 효율과 속도만을 좇는 세상에서 저 같은 노인네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오물처럼 여겨졌던 것은 아닐런지요. 정 본부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발효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발효실 안에는 침향과 백단, 그리고 온갖 귀한 사냐초들이 섞여 익어가는 묵직한 향기가 가득 배어 있었지요. 할머니, 요즘 향수는요, 다 완벽한 분자 구조로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자연향! 그건 불안정하고 불결해요.
우리는 인공 합성 향료!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향을 만듭니다. 당신 같은 구세대들이 이런 구닥다리 방식으로 뭘 한다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는 자신의 번쩍이는 기계와 화학약품들만이 가장 과학적이고 세련된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두 팔로 꼭 감싸 안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그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가벼운 유혹이 아닙니다. 이 단지 속에는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견뎌온 흙의 인내심이 들어있고 꺾이고 상처 나면서도 다시 잎을 틔워낸 나무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어요. 기계로 찍어낸 향은 잠시 사람을 홀릴 순 있어도 영혼을 어루만지지는 못하는 법이라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충고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돌보아온 제 인생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천연 향유 단지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지독한 가뭄과 태풍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귀한 약재들로만 엄선에 담가둔 제분신 같은 단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며 혀를 찼습니다. 우엑! 이게 뭡니까? 시커멓고 끈적이는 게 꼭 썩은 진흙 냄새가 나잖아요. 보나 마나 세균 덩어리일 텐데 내가 우리 VVIP 고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위생불량 쓰레기들은 치워드려야겠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만지지 말어. 그것이 어떤 시간인데 내 남편이 떠나던 해 묻어둔 내 피눈물 같은 세월이오. 제가 그를 말리려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젊고 힘센 그의 팔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정 본부장의 입가에 잔인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아, 제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정 본부장의 지팡이에 밀려난 커다란 흙단지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쩡하는 파열음과 함께 30년의 세월이 담긴 검붉은 향유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며 흘러갔습니다. 이거 다 위생불량이니까 내가 대신 청소해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향수 단지 근처에서 이런 구역질 나는 한약 냄새 풍기지 마세요. 정 본부장은 구두코로 깨진 사금파리를 툭 차버리고는 먼지를 털며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그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번져가는 짙은 갈색의 액체. 그것은 제게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열병을 앓을 때 밤새워 끓이던 탕약의 정성이었고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수많은 밤의 눈물이었으며 행여나 빗물이 스밀까 노심초사하며 닦고 또 닦았던 제 늙어버린 청춘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서의 지혜를 빌려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빚어낸 신의 향기. 수백, 수천의 날들을 견뎌내며 이제야 겨우 세상의 빛을 볼 준비가 된 그 귀한 생명이 오만하고 무지한 젊은이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들, 내 불쌍한 것들. 저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질러진 향유를 쓸어 담으려 했지만 시멘트의 거친 표면 사이로 덧없이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흙과 먼지가 뒤엉킨 향재를 손톱이 깨지도록 긁어 모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육신이 부서지는 것보다 더 깊은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이의 것은 30년의 땀방울조차 이렇게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차가운 바닥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제가 긁어모은 진흙투성이 향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코끝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깊고 오묘한 향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깨져 부서지고 흙먼지와 뒤엉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은 단단하고 묵직한 내음이었습니다. 시궁창에 버려져도 여전히 아름다운 연꽃처럼 바닥에 쏟아진 향유는 밤 공기를 타고 온 산을 감쌀 만큼 짙은 위로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마치 제게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울지 마셔요.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쏟은 30년의 정성은 저 무지한 자들의 발길질 한 번에 사라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흐르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래요. 늙어가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과 노년의 삶도 이 깨진 향유단지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젊음의 탱탱한 아름다움은 세월의 무게에 깨어지고 주름지며 바스라졌지만 그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의 등에서는 그 어떤 값비싼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묵직한 향기가 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사금파리들을 조심스레 주워 모아 하얀 무명천에 곱게 쌌습니다. 바닥에 남은 향유 찌꺼기들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깟 번쩍이는 기계와 돈으로 무장한 이들이 나를 오물이라 조롱한다 한들 내가 살아온 정직한 세월의 가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것.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자연에서 배운 진정한 건강이자 노후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산 아래 공사장 쪽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이 야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향수 런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붉은 카펫이 깔리고 수백 개의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산길을 오르는 광경은 참으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그날의 주인공인 양 가장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품 그룹 L에서 온 전설적인 총괄 조향사 장 피에르였습니다. 평생을 오직 궁극의 향기를 찾는 데 바쳤다는 백발의 프랑스 노인은 깐깐하고 예민한 표정으로 런칭 행사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장 피에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스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최첨단 공법과 완벽한 화학식으로 만들어낸 이 시대 최고의 럭셔리 향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피에르는 정 본부장이 내미는 화려한 향수병을 건네받아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팰 뿐이었습니다. 깨끗하긴 하군요.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향수에는 영혼을 울리는 자연의 흠결이 없어 모두가 흉내낼 수 있는 가짜 완벽함일 뿐이지. 장 피에르의 냉정한 평가에 정 본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감도는 산바람을 타고 아주 희미하지만 지극히 깊은 향기 한 자락이 장 피에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 섞여 날아온 그 한 자락의 향기. 그것은 며칠 전 제 마당의 시멘트 바닥에 스며들었던 바로 그 30년 된 천연 향유의 잔향이었습니다. 장 피에르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정 본부장의 안내도 무시한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행사장을 벗어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제 낡은 한옥 마당이었습니다. 마스터, 거기는 위생불량한 노인네가 사는 더러운 곳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정 본부장과 수많은 취재진이 당황하며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장 피에르는 그들의 만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장 피에르는 시멘트 바닥에 검게 얼룩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적인 거장이 값비싼 정장 바지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코를 댈 듯이 엎드려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장 피에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그의 양손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헤매어 찾던 바로 그 향기,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대 왕실의 마지막 치유향입니다. 이 묵직한 흙내음 뒤에 피어오르는 생명의 박동, 슬픔을 환희로 바꾸는 이 경이로운 조화. 전 세계 수천억의 자산가들이 단 한 방울을 얻기 위해 평생을 수소문했지만 결코 찾지 못했던 그 전설적인 조향사가 세상에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당신은 신의 손을 가지셨습니다. 이 향기가 없다면 우리 명품 그룹의 새로운 명작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 본부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술은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생불량, 오물이라 부르며 지팡이로 깨부수고 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흙단지가 사실은 단 한 방울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니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액체였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장 피에르는 바닥의 얼룩과 정 본부장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알아차린 듯 안색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거장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정 본부장, 당신은 오만방자하게도 화학약품 몇 방울을 섞은 것을 향기라 불렀지만 당신은 진짜 자연의 영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모르는 무지렁이요. 30년의 인고의 세월을 견딘 이 위대한 생명수를 더러운 오물 취급하며 바닥에 쏟아버리다니, 내 평생의 은인이자 위대한 장인의 자부심을 짓밟은 자가 우리 브랜드의 파트너라니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요. 정 본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스터, 그게 아니라 오해가. 그러나 장 피에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 회사와의 모든 파트너십과 투자 계약은 이 시간부로 전면 파기요. 은본을 모르는 자는 향기를 논할 자격이 없어. 그의 호통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정 본부장은 얼굴을 감싼 채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교만함이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깨진 독이었습니다. 남의 오랜 세월을 함부로 짓밟은 자의 말로가 참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저는 그저 말없이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쌓아온 지혜와 전통을 낡고 냄새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의 모든 오만한 젊음들에게 자연이 내리는 따끔한 회초리 같았지요. 그 후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정 본부장의 회사는 명품 그룹의 투자 철회와 여론의 질타 속에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흉물스럽게 지어지던 쇳덩이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대신 프랑스 명품 그룹 엘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제 낡은 한옥마당 자리에는 아름다운 목조 건물인 세계 천년향 치유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화려한 실험실에서 화학 공식을 달달 외우던 젊고 똑똑한 조향사들이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제 앞에서 사냐초를 다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향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햇빛을 기다리는 법, 바람의 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자연 앞에서 내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어느덧 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손등의 주름은 겨울나무의 껍질처럼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늙고 쇠약해져가는 제 육신이 서글퍼 남몰래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은 압니다. 무언가를 비워내고 주름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남은 진짜배기 진심들을 더 짙게 우려내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돈이나 화려한 유리병에 담긴 향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친 풍파를 견디며 지켜온 한 인간의 정직한 정성이 어찌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치유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젊음은 꽃잎처럼 덧없이 흩날리지만 눈물과 인내로 빚어낸 노년의 향기는 흙 속에 스며들어 천년을 간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계십니까? 조금 서툴고 조금 늙어 보이고 때로는 남들 눈에 촌스럽게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견뎌온 그 모진 세월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니까요. 오늘도 산자락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저는 이 깊고 포근한 흙내음을 맡으며 오늘 밤에도 조용히 제 마음의 단지를 닦습니다. 여러분의 굽이친 인생길에도 이 위로의 향기가 닿기를 두 손 모아 바라며 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만의 고귀한 향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